여러분, 총열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면 지금 이 나라의 전쟁은 준비 중일까요? 아니면 포기 중일까요? 놀랍게도 이게 지금 80조 원 규모 유럽 방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은 부랴부랴 무기고 문을 열어봤죠.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냉전 이후 30년간 평화에 취해 있던 대가였습니다. 창고엔 먼지만 쌓여 있고 공장은 반쯤 문을 닫은 상태였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국방 예산을 2배, 3배로 늘렸어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였죠. 바로 이 순간 유럽 국방부 장관들의 전화기에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럽의 전쟁 준비 시계가 한국 표준시로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의 느림보 제조사와 K방산의 로켓 배송. 먼저 경쟁자들의 상황을 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기술적으로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포신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환경 규제도 까다롭고 인력도 부족하죠. 평화의 시대가 너무 길었던 겁니다. 독일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지금 당장 탱크가 필요한 폴란드 입장에선 악몽이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더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생산 라인이 꽉 막혀버렸거든요. 자기들 급한 불 끄느라 남의 전화는 받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납기? 글쎄요. 약속은 하는데 지켜지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2022년 여름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 나라를 침공했는데 자기들 전력은 구식 소련제 무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급하게 서방제 무기를 주문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3년 뒤, 5년 뒤 일단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18개월 안에 첫 인도 가능합니다. 2년 안에 전량 인도할 수 있고요. 한국은 마치 방산계의 쿠팡 로켓 배송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약속을 실제로 지키면서요. 폴란드 국방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던 일정을 실제로 지킨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진짜 현실이 되는 경험. 유럽에선 너무 오래 겪지 못한 경험이었죠. 2022년 말 한국산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계약 후 불과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독일이 포신 하나 만들 시간에 한국은 완제품 수십 대를 배송한 겁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루마니아가 계약했고 에스토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 설명회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에만 있는 마법의 공장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의 이 강점은 의뢰 서름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미국에게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답은 단호했죠. 안 됩니다. 동맹이라면서도 기술은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때 한국은 깨달았죠. 결국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한국은 독자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포기 대신 자립을 택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갑이 되었습니다. 역설이죠? 우리가 당해봐서 그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게 진심으로 기술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패키지 동맹을 파는 겁니다. 첫째, 현지 생산 라인을 세워줍니다. 둘째, 기술을 100% 이전해줍니다. 셋째, 정비와 부품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해줍니다.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K2 전차 수백 대를 넘기는 게 아니라 폴란드 땅에 생산 공장 자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로 탱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총 한 자루를 파는 게 아닙니다. 국가급 전력 체계 자체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럼 기술은 얼마나 좋을까요? K9A2 자주포의 무인 포탑 시스템. 포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합니다. 유럽의 기존 자주포들이 여전히 수동으로 포탄을 나르는 동안 K9은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K2 전차의 디지털 전투 시스템. 실시간으로 적 위치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차들이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입니다. 개별 탱크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거죠. 심지어 잠수함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토록 자부하던 잠수함보다 한국의 오르카급이 수중 작전, 지속 시간이 40% 더 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물속에서도 독일을 앞선 겁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산업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유럽이 원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읽어낸 거죠. 유럽의 새로운 플랜 B를 넘어선 정답. 2024년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나토 의존도를 낮추려는 플랜 B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플랜 A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리스크 회피입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180도 바뀝니다.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무기 수출이 다음 정부에서 취소되는 일도 있죠. 이스라엘은요? 중동 정세에 따라 부품 공급이 갑자기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95% 이상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눈치도 중동 정세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만들기로 하면 한국이 책임지고 끝까지 공급합니다. 제재도 정권 교체도 외교 분쟁도 상관없이요. 유럽 입장에선 이게 가장 확실한 안심보험인 겁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부품이 안 들어와서 탱크가 멈춘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한국은 그 불안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노르웨이도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영국도 한국산 포탄 구매를 검토 중이죠. 한국에겐 이미 검증된 DNA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세계 1위를 했고,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했고, 자동차에서도 세계 톱티어에 올랐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DNA가 방산에 꽂힌 겁니다. 한국이 그린 유럽의 새로운 방위 지도. 지금 유럽의 방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루마니아의 K9과 FA50 경전투기, 에스토니아의 K9, 메이드 인 코리아 디펜스라는 새로운 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이제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네 번째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4년엔 그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니까요.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속도와 신뢰가 곧 생존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을이었을 때의 절박함으로 기술을 갈고 닦았고 갑이 되었을 때도 오만하지 않게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전쟁 준비 시계는 이제 한국의 속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